송호창 변호사님과 백혜련 변호사님 두 분 오늘 인재 영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사실은 인재 영입의 제1호가 신경민 대변인이십니다. 그런데 선임된 이후에 너무 일정이 바쁘시고 해서 오늘 함께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꽃다발을 드리겠어요. 환영의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예쁜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경민 대변인에게도 늦었지만 꽃다발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호창 변호사님은 지난번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 때 희망캠프에서 공동 대변인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 두 분이 다 정의의 사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일관성 있게 자신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들이십니다. 2008년도의 광우병 사태 때는 촛불 정국에서 촛불 변호사로서 국민을 지켜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백혜련 변호사님도 MB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의 검찰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것에 저항하면서 검사복을 벗으시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광야에 홀로 서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애써오신 이 두 분이 민주통합당이 결합함으로써 저희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힘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 신경민 대변인께서는 그동안 언론계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언론개혁과 관련해서 자신의 신념을 일관성 있게 지켜오시면서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의 첫 대변인으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너무나 만족하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 분을 오늘 인재 영입으로 모시게 돼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또 이 세 분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같이 세 분이 저기 대표님 같이 손을 좀 이렇게 (2월 6일) 오늘부터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공천혁명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이 됩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강조했듯이 가치중심, 개혁성, 도덕성, 공정성, 특히 국민중심이라는 가치를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공천혁명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민주당은 공천혁명 과정에서 특별히 모바일 투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번 박근혜 비대위원장님을 만났을 때도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고 그동안의 정개특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러한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고
저희들의 여러 번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하고 있는데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모바일 투표는 우리 국민의 요구입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의 요구를 넘어서 국민의 요구입니다. 새누리당이 저희들의 이러한 제안을 지금 묵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조속히 법 개정에 응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여야가 공천심사에 들어갔고 이제 공천을 시작하는 마당에 이 선거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한나라 새누리당은 죄송합니다. 당명을 왜 바꿔왔거든요. 예.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치 쇄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정치 쇄신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치 쇄신의 핵심이 모바일 투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왜 이것을 망설이는지, 왜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를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이라도 정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은 답해줘야 됩니다. 선거법 개정은 그리고 모바일 투표의 전면 도입은 국민의 정치 쇄신의 핵심적인 요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교체라는 이 화두 앞에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2012년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정치 쇄신과 연대는 필수적입니다. 야권 연대는 4.11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의 구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통합당의 변함없는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MB정부 말기에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가 만연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MB정부 말기에 국가기강이 정말 완전히 무너져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서 불안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MB정부 실세 3인방의 이 사건은 사실 개인적 비리, 개인적 부패 사건이라기보다는 MB정부의 비자금 게이트의 출발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를 즉각 소환해야 됩니다. 검찰은 무엇을 합니까? 사실도 아닌 돈봉투 사건이라고 명명을 했던 김경협은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즉각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뿌리가 깊은 비자금 사건을 검찰이 아직도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도입니까?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법적 잣대에 이중잣대가 지금 들이대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은 검찰의 국민적 신뢰는 점점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즉각 소환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원내에서는 이번에 개정부 부분에서도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철저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의 모든 힘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표 원내대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박태호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났습니다. 한미 FTA 발효를 중지하고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 특히 대표적 독소 조항인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철수하라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주통합당 소속 전원 의원의 명의로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작년 11월 22일 이명박 옛 한나라당,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한미 FTA가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원천무효라고 하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또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국회 결의를 무시한 채 미국에 서두를 필요 없다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2월 말 내에 한미 FTA 발효를 목표로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이 미국의 연방법 주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이를 국회에 보고하고 상충 법안에 대한 미국의 개정을 요구한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의회와 함께 이미 한국의 각종 법규와 FTA 협정문이 충돌하는 것을 검토해서 우리 측에 수정을 요청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당연한 책임까지 방기하고 그저 한미 FTA 발효만 서두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이행법을 고치지 않으면 한미 FTA를 근거로 미국 법원에서 한국의 권리를 주장할 그런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시민단체에서 지금까지 찾아낸 것만 해도 한미 FTA와 상충되면서 고쳐지지 않은 미국의 이행법이 4개, 저작권 관련 2개 법, 형법, 연방배상법 4개나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FTA와 충돌할 때 미국 국내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우리의 경제주권, 사법주권 측면은 물론이고 공공정책까지 무력화시킬 위험성이 큰 한미 FTA의 발효 절차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오늘 통해 FTA 이행법과 충돌하는 미국의 법안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도 촉구합니다. 대통령 형님, 대통령 멘토, 국회의장, 이명박 정권 실세 3인방의 불법 정치자금이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권 비자금 게이트에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일대군, 만사형통으로 불리우는 이상득 의원의 여비서 계좌에서 7억 원의 괴자금이 발견되었고 공천원금 2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7억 원과 관련해서 부동산 매각 대금과 집안 행사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자택 안방 장롱에 보관하고 있었던 돈이 일부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99%의 서민들 정말 복장 터지게 하는 너무나도 분색한 변명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를 부패시킨 대통령의 멘토 반통대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2008년 촛불전국 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씩 뿌리고 2009년 언론합법 통과 직후에는 새누리당 문방위원들에게 500만 원씩 뿌렸다고 하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기태 국회의장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 이제 국민적 상식인데 본인만 모르쇠로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정권 실세 3인방이 연루된 이명박 정권 비자금 게이트 수사에 착수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실세 3인방의 검은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이것이 대선 잔금인지 아니면 당선 축하금인지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쳐야 할 것이고 이것만이 화장실 봉투와 의장실 봉투를 구분하지 못해서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마지막 길이라는 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봐주기 수사 솜방망이 처벌로 적당히 넘어가려 한다면 이것은 뺑소니 현장범을 속도 위반 딱지나 끊어주면서 봐주려는 식으로 받아들일
분단할 수밖에 없고, 우리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통해서 이명박 정권의 비자금 게이트 진상 낱낱이 밝혀내고 여같이 무능한 정치 검찰을 수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해간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문 최고위원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은 시민통합당과 민주당이 통합한 정당입니다. 이번 공심위 구성에서 통합의 정신이 실종된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앞으로 이 점을 유념하겠다는 뜻을 확인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과연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별히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붙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 유능한 신진 인사들에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민 대신 문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고. 이것은 합당 때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100% 시민 참여 경선이 원칙인데 경선 지역의 30% 이내에서는 30% 전문가와 시민이 섞인 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시민선거인단으로 등록하는 분들 중에서 무작위로 상당수를 무작위로 선출해서 배심원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권 통합에 기여한 인사, 그러니까 통합 효과를 극대화해 주신 분들, 그리고 유능한 신진 인사들을 위해서 전략 공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 구제책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이 참 끔찍합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귀책 사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그 무성의로 일관하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의지를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 그리고 법안 심사 소위에서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민주통합당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은 10대 재벌의 생산액이 상장사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 그룹의 경제력 집중도가 한층 더 심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도, 이것은 그만큼 서민들, 중소기업들이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전경련 해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전경련 해체를 요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30대 재벌 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압력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전경련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압력단체가 연간 약 300억 원가량의 회비를 걷어서 로비 자금으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전경련 해체의 의미는 이러한 전경련의 활동을 사회 헌신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안철수 연구소의 기부재단에 눈길이 쏠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재벌들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섞여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 검찰의 수사를 보면 이 신중과 신속 모두가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중한 것은 집권 여당에 매우 신중하고 신속한 것은 민주통합당에 매우 신속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침 또 보도에 보면은 검찰이 이 새누리당, 옛날 한나라당이죠. 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을 각하하기로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공천 헌금이라 함은 과거에 4년 전에 친박연대의 공천 헌금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상득, 이 영일대군에게 쏠리는 시선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 사유를 보면 이 공안일부장이 지난달에 성명불상자가 이 내용의 고발을 접수했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렇다면 KBS의 보도 또한 제보자가 누군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KBS의 그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CCTV 압수수색을 이렇게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부러진 칼날을 입증했는지 여기에 대한 검찰이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일대군, 방통대군, 그리고 돈봉투 국회의장, 또 김효재 정무수석 즉각 소환해서 수사를, 국민들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검찰 수사를 보면 이 국민 수사감시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집권여당에 신중하고 지나치게 민주통합당에는 신속해서 결국은 검찰의 칼날이 부러지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이상득, 최시중, 그리고 박기태, 김효재 이렇게 거론되는 네 사람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인들이 민생 탐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서민과 농어촌, 중소기업, 골목 상권 모금을 위해서 한미 FTA 폐기를 70-80%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발효하려고 강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비공개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FTA 폐기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투쟁을 할 때이고 제2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모두가 나설 때이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모바일 선거 도입은 여러 가지 혁명적 상황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노인 인구가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정보 격차가 심한 50대 후반의 인구는 70%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격차의 해소 방법 또한 현장 투표 때 한 선거구에 한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교통 또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의 필요성 이러한 것을 정계적으로 잘 감안해서 정보 격차와 투표소 설치 증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천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나라당은 공천심사를 시작하면서 쇄신의 마무리 수순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시작하면서 쇄신의 시작이고 본격화다 이런 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천이 잘 이루어져서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당면에서는 FTA를 막아내고 또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분명하게 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일꾼들을 많이 공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천의 잣대는 무엇보다 추상 같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그룹에도 또 취침 없이, 또 어디에도 모자람 없이, 정말 경선기간 내내 말씀드렸듯이 친DJ도 친노도 모두 뛰어넘어서 오직 친서민과 또 친노동으로 일관하는 이런 공천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와 친해서 또 어느 그룹이 더 많이 공천되었다, 이런 평가가 가십처럼 흘러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공정성, 통합성, 그리고 참신성, 투명성,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공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잘 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통합의 보다 큰 대의,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성공을 위해서 통합의 한 축이었던 시민통합당 출신들이 양해하고 문성근 최고위원이 다시 당부에 복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외압, 또 정치적 연출, 이런 것에서도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공천으로 그 큰 대의에 복무하고 또 당내 복귀한 그런 정신에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 역관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반영이 좀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풀을 털고 공천심사위원회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힘찬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겸 최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한나라당이 당명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한 대표께서도 모두발을 하실 때 당명이 바뀌신 걸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 정당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도 큰 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정당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다시 한번 부끄러움과 죄송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성인들은 정치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본인이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주는 것이 인간들의 사회에서는 기본 예의라고 합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제가 취약한 지역에 가면 뚜껑 열린당 맞느냐고 하시던 그 많은 국민들의 조롱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을 통해서 한국 정치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갈 수 없는 현실을 볼 때 앞으로 저희 당은 상대당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새누리당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 절대로 조롱하거나 경멸함이 없이 과거 우리들이 열린우리당 때 당했던 그 아픔을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새누리가 꿈꾸는 그대들의 꿈이라면 앞으로 주요 민생법안, 주요 정치개혁법안에 있어서 당리당략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기대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부터 활동하는 공천심사위원회가 특별히 정치 신인들에 대한 각별한 배려의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해봤지만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정치권에 일찍 와서 준비를 해온 현역의원이나 정치 경험자들에 비해서 정치 신인들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무조건 그분들에 대해서 유리한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정치 신인들에게 여성에서 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다양한 정도의 격려할 수 있는 제도가 강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윤순 최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그 공심위 활동해 주시가 돼서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특히 한명숙 대표님이 대표 되시고 나서 가장 크게 개혁에 한명으로서 추진했던 것이 여성들이 이번에 국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15% 공천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런
개혁의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에 공심위원회에서 15% 공동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